일단 최근 벤츠 화재 사고 이후로 굉장히 여러가지 이야기가 정부와 대중들 사이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화재 대응, 그 다음에는 배터리, 그 다음에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게 하고 충전시설도 두는 게 맞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아예 수출입할 때 선박에 선적을 하잖아요. 전기차는 이 선적 제한을 두는 걸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희 스포일러 팀에선 철근 콘크리트의 균열과 이를 근거로 관련 논문 자료를 꾸준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건설 업계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벤츠 EQE에 장착했던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이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EQE 라인업이 몇 대나 있는 건지도 소비자들한테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 숫자가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도 도입된다는 소식이 있고 원래는 이 영상이 어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스프링클러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사고로 확실하게 얻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기차가 미래라면 지금이 산업이 전환되면서 진통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둘째, 전기차는 화재가 난다는 사실보다도 화재 이후의 진압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규모가 더 문제다. 셋째, 지금까지의 안전 규제나 소방시설 관리 수준,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종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큽니다. 즉,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야 하고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게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이 생겨났고 다시 미래에는 또 새로운 형태의 주차장이 생긴다거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도 주차장은 이제 천장보다 바닥 위주로 설치된다거나 이런 모든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은 범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출입 방식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국 전기차에 관세 장벽을 세운다 이게 아니고요.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 규제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거죠. 전기차도 배에 실어서 운반합니다. 선적 공간은 주차장처럼 폐쇄된 공간이고 여기는 전기차만 모여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 주차장보다 비좁아서 화재가 났다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실린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열 폭주가 발생해서 해상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겁니다. 아무래도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 주차장보다 초기 진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이걸 강제하는 수준은 아니고 권고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거라고 하고요. 아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의 선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논의 단계이긴 해서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사고 이력이라는 게 화재 사고가 일어났던 차라면 아예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벤츠 사례처럼 똑같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모든 차종들을 대상으로 선적을 못하게 한다는 건지 이런 거죠. 아니면 아예 기사에서 언급하는 대로 배터리 충격하고는 무관한 범퍼 깨짐이나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흠집 같은 것까지 사고 이력으로 간주하는 건지 이런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고 후에 외관을 수리한 차일 수도 있고 보험 이력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배터리 충전 잔량도 중요한 이유가 국립소방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죠. 열폭주 전이 시간,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화재 발생 후 열폭주가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 완충된 배터리는 열폭주 전인 시간이 7분 50초였다고 하고요. 50%는 31분 59초로 충전율이 낮을수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여유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차랑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를 운송할 때 충전율을 4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외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 분사 장치나 질식 소화포, 소방원 장구 같은 전용 소화 장비를 연안 여객선에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 보이는 대목인 거죠.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제와 해당 파라시스 배터리를 쓴 전기차를 리콜하는 방안에 대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국토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긴데 이번에 화재가 난 EQE 있죠. 이 차와 동일한 배터리를 쓴 차가 국내에 3,000여 대 더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합동 감식 조사 결과가 화재 원인이 배터리나 시스템, 차체 결함 이런 걸로 나오면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거죠.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아예 전소된 차라 합동 감식 조사에서 화재의 원인을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에서 아예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화재 원인을 특정해서 리콜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화재 원인을 어쨌든 알아야 리콜이든 뭐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구분이 필요한 게 이건 뭐 전기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난 2018년에 BMW도 화재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때 당시 불이 난 차만 40여 대에 달하고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8개월이나 돼서 만약 이번에도 이렇게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또 다른 화재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텐데, 일단 이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이미 중국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뭐라고 발표했었냐,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3만 대가 넘는 차들을 리콜했었다고요. 그리고 이 당시 중국 언론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파라시스 배터리는 이번에 화재가 난 EQE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EQA나 EQP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불안한 겁니다. 국내에 판매된 벤츠 전기차 중에 어떤 차가 이 배터리를 쓰는지, 벤츠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전기차도 이런 경우는 없는지 이걸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여기서 핀트를 자꾸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차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솔린 차든 디젤 차든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당장 BMW도 화재 사태가 심각할 때 지하 주차장에 못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규모 리콜 이후에야 이런 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배터리를 쓴 전기차들이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BMW 화재 때와 다른 점은 뭐냐, BMW는 디젤차 위주로 화재가 발생해서 BMW 디젤 모델들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특정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전기차는 지금 이 파라시스 배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차종과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문제는 이 차들 모두 화재라는 그 자체만 문제인 게 아니라 화재 이후에 진압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들과 어떤 배터리에서 문제가 많은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절차는 내연기관차도 똑같습니다. 내연기관차도 어떤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수조사도 하고 리콜도 하고 해외에선 과징금도 먹이잖아요. 왜 전기차만 가지고 뭐라 하냐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전기차만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똑같은 잣대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랑 비슷한 일환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배터리 이력제인 겁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배터리 팩은 전기차 생산 단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즉 기업은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렴한 배터리 팩을 쓰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수익성을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저품질 배터리를 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는 하더라도 품질 문제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시키는 것 또한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이력제 같은 걸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배터리 이력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차만 문제 삼을 수 있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업계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은 단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관련된 소방시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전기차 화재와 대응 방안을 이미 마련했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DLENC는 건물용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도 개발하고, 현대건설은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설계 가이드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지하 주차장 설계 기준을 정립하고, 대표적인 게 3면 내화 구조 적용, 스프링클러 기능 상향, 육면을 바라볼 수 있는 CCTV, 열 적외선 카메라 도입, 물막이 판 설치, 방수 기구함 배치,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이 300도까지 올라가면 철근 콘크리트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500도부터는 이 균열이 심화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800도에서 이번 인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150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건물에도 분명 치명적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 이후에 보강 작업보다도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진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 업계에서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거고, 이거랑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게 안전 불감증이죠. 여기서 좀 구분이 필요한 게,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벤츠 EQ이지만 화재 발생 후 이 화재가 커지게 된 원인에는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잠가둔 것 때문이라는 새로운 논점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좀 심각한 이유가, 이 화재가 난 인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화재 감지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배관으로 빈 배관에 물을 끌어와서 뿌리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관 사이를 열고 닫는 걸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데, 이게 잠겨 있어서 물이 이동하지 못했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전 6시 9분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고, 근무자가 같은 시간에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고, 5분 뒤에 화재가 실제로 났다는 걸 감지하고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화재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계기가 고장 나서 스프링클러는 무용지물이 된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일상 같은 겁니다. 화재 경보가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대피도 안 하고요. 오작동한 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화재 경보기가 평소에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번에도 오작동인 줄 알고 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뒤늦게 실제 화재인 걸 알고 다시 해제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던 거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냐 적었냐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였다가 이제는 화재에 대해 대처하는, 그리고 화재에 대해 평소에 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재 원인 따로, 화재가 확산된 원인도 따로 있으니 피해 보상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모든 면수는 아니더라도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주차면을 비롯해서 바닥면에 스프링클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왜 하부 세차기처럼 만약 차량 하부에서 열이나 연기 같은 게 감지되면 아예 바닥에서 물을 뿌려버리는 거죠. 이건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건지, 비용이나 실효성이 상단 스프링클러 설치보다 좋은 게 맞는 건지 혹시 건축 전문가가 계시면 댓글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차주분들이라던가 전기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이 전환을 같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몇 번 언급했지만 전기차만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자동차들처럼 관리 규제 같은 게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혁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이걸 개발해서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새로운 규제와 문화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전기차만 가지고 뭐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전기차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동시에 화재 대응과 예방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화재 방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